대지는 초록빛, 원피스의 마지막 단추를 푼다. 잎새들 사이 벗지가 익어 까만 브로치들 반짝이고 꿀벌이 교실에 들어와 붕붕거리는 6월은 눈부시다가 아프다. 거짓말처럼 봄이 갔어. 산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거기 누군가 있어 중얼거리지만 아니다. 삶이란 별나게도 참다운 데가 있어. 거짓말처럼 떠나간 봄이 어느 날 고스란히 돌아오리라. 심호택 시인의 시 거짓말처럼 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의 마을 이수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거리마다 산마다 푸르름이 물씬 풍겨나는 6월입니다. 아쉽게도 봄은 지나고 완연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봄이 아쉽지만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떠나간 봄이 고스란히 돌아오겠지요. 짙은 초록의 물결이 선사하는 푸른 활력은 봄꽃들이 가져다준 것 이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겠죠. 푸른 6월이 전하는 싱그러움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산뜻한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시인의 마을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앙송가 김지선 선생님과 함께 아름답고 가슴을 울리는 시편들과 함께 음악으로 여러분의 6월을 응원하겠습니다. 김지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님, 6월을 맞이한 소감이랄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 가정의 달 행사가 많았던 5월을 보내고 아이고 벌써 올해 중간 지점에 도착했네요. 다시금 제가 놓치고 사는 주변 분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연초에 세운 계획들도 점검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6월은 실록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아픈 기억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75년 전에 일어난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온전하게 아물지 못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 이별의 아픔도 다 가시지 못했습니다. 7, 8년 전 분단의 비극이 이제는 끝이 나고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려나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고 긴장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소망이 절실한 때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평화와 통일을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영원이 부른 터입니다. 모래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수도승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어서 큰 바다로 불러가야 옳지 않겠나. 태극기에 번쩍임과 민족의 커다란 꿈, 통일이여 어서 오너라. 모두가 기다리네. 불러라 불러라 우리의 노래를, 그날이 오도록 모두 함께 부르자. 무궁화 꽃내음 삼천리에 퍼져라. 그날은 오리라. 그날은 꼭 오리라. 신영원이 부른 틀을 들었습니다. 산천은 오랜 시간 유구한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고 있죠.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산과 들,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을 좀 더 넓고 깊게 열어간다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과 우리의 아픈 역사를 넘어 새로운 시대와 삶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의 푸른 서정을 노래한 시편과 6월의 상처와 소망을 노래한 시들을 읽으며 새로운 날들을 꿈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처음 들려드릴 시는 어떤 건가요? 네, 손택수 시인의 시 산색을 읽어보겠습니다. 산색, 손택수. 산등성이의 실록이 등성이 너머로 번진다. 산빛이 산을 벗어나서 공제선 넘어 무한으로 산을 넘치게 하는 것 같다. 번지는 산빛으로 하여 산이 흔들흔들 편하지 않게 움직인다. 저 색을 뭐라고 불러줘야 하나. 능선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색, 있는데 틀림없이 없는 저 빛깔. 툇마루 끝에 나 앉아 해종일 앞산을 보고 있던 노인의 말년이 마냥 적적히만 한 것은 아니었겠다. 가만히 앉은 채로 저를 넘어가는 산빛. 노인이 묻힌 산 그림자가 들판을 건너온다. 혼자 남은 내가 산등성이를 더듬듯이 떠나온 들판을 쓰다듬으며 온다. 손택수 시인의 시 산색을 읽어봤습니다. 푸른 실록이 산등성이 너머로 번져가는 모습을 잔잔한 필치로 그리고 있는 시편이었습니다. 산빛이 산을 벗어나 공제선을 넘어 무한으로 뻗어가는 모습, 온 세상이 푸르게 변해가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푸르게 변해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네요. 푸르게 번져가는 산빛으로 인해 산이 흔들흔들 편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표현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6월에 변해가는 자연을 깊이 눈을 맞추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툇마루 끝에 나 앉아 해종일 앞산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처럼 푸르게 변해가고 있는 산천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더없이 푸르게 그리고 싱싱해지지 않을까요? 주말엔 가까운 산과 들로 나가 푸르게
변해가는 산천을 가슴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김 선생님은 이 시에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산색을 보면서 시인이 있기는 있는데 틀림없이 없는 저 빛깔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어쩌면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네, 푸르게 변해가는 실록을 노래한 시를 읽으면 몸과 마음이 한층 더 젊어지고 푸르게 변하는 듯하여 늘 기분이 상쾌합니다. 울적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날엔 싱그러운 자연을 노래한 시를 읽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가라앉아 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6월에 싱그러움을 느끼게 하는 시를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는 서정주 시인의 시 실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실록 서정주. 어이할거나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천지엔 이미 꽃잎이 지고 새로운 녹음이 다시 돋아나 또 한 번 날 애워싸는데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며 붉은 꽃잎은 떨어져 나려 펄 떨어져 나려 신라가시네의 숨결과 같은 신라가시네의 머리털 같은 풀밭에 바람 속에 떨어져 나려 올해도 내 앞에 흩날리는데 부르르 떨며 흩날리는데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할 기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라. 네, 서정주 시인의 시 실록을 읽어보았습니다. 시인은 붉은 봄 꽃잎들이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으로 펄펄펄 떨어져 내렸지만 다시 돋아나 자신을 에워싼 새로운 녹음을 바라보며 새로 시작된 남모르는 사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습니다. 신라가시네의 숨결과도 같고 신라가시네의 머리털과도 같은 실록 앞에서 시인은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전율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그처럼 푸른 실록을 바라보며 사랑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자연의 푸르름 앞에서 이처럼 가슴을 떨 수 있는 시인의 감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싱그러운 자연을 바라보며 이처럼 온몸을 떨게 하는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주의 모든 것,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그 사람인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삶의 현실에서 같이 살아내야 되는 동지애로 살고 있음은 안 비밀입니다. 네, 이번 주말엔 꼭 가까운 산이나 들로 나가서 짙어져 가는 실록을 바라보며 서정주 시인과 같은 떨림을 맛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록이 선사하는 싱그러움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송창식이 부른 푸르른 날을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거의 하리야 봄이 또 오면 거의 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거의 하리야 봄이 또 오면 거의 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들려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마을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언제 봄이 오고 꽃이 피었나 싶었는데 어느덧 꽃들이 지고 실록이 짙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쁜 일상에 매여 살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자주 건네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이나 친구와 지인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번에는 짙어져가는 6월의 실록 앞에서 더 짙어져가는 그리움을 노래한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시인의 시 그대에게 가리라입니다. 그대에게 가리라. 김성광. 산에 막히고 물에 막히고 사람에게 막혀 내 그대에게로 갈 길이 멀어 이 푸른 풀잎 아래 바람과 더불어 서성이 나니 넘어도 넘어도 끝이 없을 이 산을 다 넘으면 내 사랑은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었으면 좋겠네. 푸른 발굽으로 말 달리며 밀려오는 6월의 그리움. 웬 몸 저리도록 너는 나를 휩싸고 있느냐. 첨벙거리며 강을 건너는 미루나무의 긴 정강이에 피라미드에 자주 은빈을 부딛고 찬란한 죽음의 연소. 한 번도 옳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한 그대에게로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사람을 건너 내 기뻐하며 먼 길 가깝게 가리라.
네, 김선광 시인의 시 그대에게 가리라를 읽어보았습니다. 시인은 산에 막히고 물에 막히고 사람에 막혀 사랑하는 이에게 가지 못한 채 푸른 풀잎 아래 바람과 더불어 서성이고 있다고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옳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지만 넘어도 끝이 없을 산을 넘어 사랑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께도 푸르게 변해가는 산천처럼 그리움이 깊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네. 5월을 지나면서 보니 찾아뵙지 못한 연로하신 친인척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찾아뵈어야 하는데 이러다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영영 못 뵙게 되면 어쩌나 하다가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허둥허둥대며 살게 되네요. 나날이 짙어져가는 실록을 바라보고 있으면 생명에 대한 경이감과 소중함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상잔의 참화 속에서 숨져간 이들의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도 더 커져만 가는 듯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생명이 경시되는 풍조 속에서는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이 더 절절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노래한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집 시인의 시 목숨입니다. 목숨. 신동집. 목숨은 때 묻었나 절반은 흙이 된 빛깔. 황폐한 얼굴엔 표정이 없다. 나는 무한히 살고 싶더라. 너랑 살아보고 싶더라. 살아서 죽음보다 그리운 것이 되고 싶더라. 억만광년의 현암을 거쳐 나의 목숨 안에 와닿는 한 개의 별빛. 우리는 아직도 포연의 추억 속에서 없어진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 따뜻이 체온에 젖어든 이름들. 살은 자는 죽은 자를 증언하라. 죽은 자는 살은 자를 고발하라. 목숨의 조건은 고독하다. 바라보면 멀리도 왔다마는 나의 뒤 저편으로 어쩌면 신명나게 바람은 불고 있다. 어느 하마는 시공이 지나 모양 없이 지워질 숨자리에 나의 백조는 살아서 돌아오라. 네, 신동집 시인의 시 목숨을 읽어보았습니다. 시인은 표정 없는 황폐한 얼굴, 절반은 흙이 된 빛깔을 바라보며 무한히 살고 싶다고, 너랑 살아서 죽음보다 그리운 것이 되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포연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그러나 따뜻하게 체온에 젖어든 그리운 이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을 정언하고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을 고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되돌아보는 6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목숨을 살리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념의 전쟁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가치보다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네,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을 노래는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가 부른
그대를 위한 노래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대의 눈물보다 내 노래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대의 슬픔보다 내 노래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대를 위해 노래할래요. 그대가 미소 질 수 있도록 그대의 눈물 다 내게 줘요. 그대의 슬픔 다 내게 줘요. 그대의 고운 미소 한 방울 예쁜 멜로디가 되죠. 한 장의 티슈 따뜻한 어깨 비오는 날에 포근한 우산 그대의 귓가 잔잔한 노래 내가 불러드릴게요. 그대를 위한 노래. 그대를 위해 노래할래요. 그대가 미소 질 수 있도록 그대의 눈물 다 내게 줘요. 그대의 슬픔 다 내게 줘요. 그대의 고운 미소 한 방울 예쁜 멜로디가 되죠. 한 장의 티슈 따뜻한 어깨 비오는 날에 포근한 우산 그대의 귓가 잔잔한 노래 내가 불러드릴게요. 그대를 위한 노래. 그대의 눈물 다 내게 줘요. 그대의 슬픔 다 내게 줘요. 그대의 고운 미소 한 방울 예쁜 멜로디가 되죠. 한 장의 티슈 따뜻한 어깨 비오는 날에 포근한 우산 그대의 귓가 잔잔한 노래 내가 불러드릴게요. 그대를 위한 노래. 그대를 위한 노래. 그대를 위한 노래. 네, 우리나라가 부른 그대를 위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전쟁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생명과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인류는 끊임없이 대량 살상 무기들을 개발해 왔죠. 때로는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나라와 목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온 산천에 배치해 왔죠.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모두 합치면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라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죠. 무기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시인의 시 무기의 의미입니다. 무기의 의미 김현승.
빼지 않은 칼은 빼어든 칼보다 더 날카로운 법. 빼어든 칼은 원수를 두려워하지만 빼지 않은 칼은 원수보다 강한 저를 더 두려워한다. 빼어든 칼은 이 어두운 밤 이슬에 이윽고 녹슬고 말지만 빼어들지 않은 칼은 저를 지킨다. 이 어둠의 눈물이 소금이 되어 우리의 뺨에서 마를 때까지. 네, 김현성 시인의 시 무기의 의미를 읽어보았습니다. 시인은 빼지 않은 칼이 빼어든 칼보다 더 날카롭고 빼어든 칼은 원수를 두려워하지만 빼지 않은 칼은 자신을 더 두려워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어든 칼은 어두운 밤 이슬에 녹이 슬고 말지만 빼지 않은 칼은 어둠의 눈물에 소금이 되어 뺨에서 마를 때까지 스스로를 지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칼은 연필을 깎고 종이를 자르며 요리를 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목숨을 해치기도 하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이중적인 의미와 쓰임이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 잘못되고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일이 그 물건의 가치와 의미를 참되게 하겠죠. 무엇이든 옳은 목적을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겐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 눈물을 자아내게 하겠죠. 말이든 물건이든 누군가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늘 갖가지 무기를 들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 주기에 이 사회는 그나마 상처를 딛고 새로운 생명을 피워갈 수 있는 것이겠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네, 이승하 시인의 시 상처를 읽어보겠습니다. 상처, 이승하. 산개미가 죽은 개미를 물고 어디론가 가는 광경을 어린 시절 본 적이 있다. 산 군인이 죽은 군인을 업고 비틀대며 가는 장면을 영화관에서 본 적이 있다. 상처 입은 자는 알 것이다. 상처 입은 타인한테 다가가 그 상처 닦아주고 싸매주고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해 외치고 싶어지는 이유를. 상한 개가 상한 개한테 다가가 상처 핥아주는 모습을 나는 오늘 개시장을 지나다가 보았다. 이승하 시인의 시 상처를 읽어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을 섬기며 헌신했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쓴 저서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나우엔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처럼 시인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타인에게 다가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사랑을 속삭여 줄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 입은 영혼에 대한 연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실천이
아직도 많은 상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할 수 있겠지요. 사랑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같이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박정현이 부르는 You Raise Me Up을 들어보겠습니다.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imperfectly. But when you come and I a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6월이면 한국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떠올리게 되고 평화를 더 절실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화란 게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죠. 남과 북의 평화와 세계 평화와 같은 큰 목표도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겠죠.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간직하고 평화를 노래하며 가정의 평화, 직장과 공동체의 평화를 하나를 실천해 나간다면 남과 북의 평화 통일도 세계의 평화도 언젠가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될 수 있겠죠. 평화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재구 시인이 시 김치찌개 평화론입니다. 김치찌개 평화론 곽재구. 김치찌개 하나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식구들의 모습 속에는 하루의 피곤과 침침한 불빛을 넘어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것이 들어있다. 실한 비계 한 점 아들의 숟가락에 올려주며 야근 준비는 다 되었니? 어머니가 묻고 아버지가 고추잎을 닮은 딸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따뜻하고 푹신한 서정의 힘 앞에서 어둠은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흔들린다. 이 소박한 한국의 저녁 시간이 우리는 좋다. 거기에는 부패와 좌절과 거짓 화해와 광란하는 십자가와 덥석몰이를 당한 이웃의 신음이 없다. 38선도 DMZ도 사령관도 친일파도 연병할 시래기 한 가닥만한 못한 이데올로기의 끝없는 포성도 없다. 식탁 위에 시든 김치, 고추무릎, 동치미 대접 하나. 식구들은 눈과 가슴으로 오래 이야기하고 그러한 밤 십자가에 매달린 한 유대 사내의 웃는 얼굴이 점점 커지면서 끝내는 식구들의 웃는 얼굴과 겹쳐졌다. 네, 곽재구 시인의 시 김치찌개 평화론을 읽어봤습니다. 상 한가운데 김치찌개 한 그릇을 넣고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 소박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시인은 하루의 피곤과 침침한 불빛을 넘어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박한 밥상 앞에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밥을 먹는 따뜻하고 푹신한 서정의 힘 앞에서 어둠은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흔들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패와 좌절과 거짓 화해와 광란하는 십자가와 덥석머리를 당한 이웃의 신음도 38선도 DMZ도 사령관도 친일파도 이데올로기의 끝없는 포성도 없는 대신 소박한 밥상 앞에서 이어지는 가족들의 정겨운 이야기와 따뜻한 웃음이 피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화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만은 아닌데 우리는 너무 평화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는 듯도 합니다. 소박하고 작은 것에서 만들어가는 평화가 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평화를 소망하며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는 수아진이 부른 파초를 함께 들어볼까요?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 들판에 풀잎처럼 우리 쓰러지지 말아야 해.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은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하나쪽에 꿈으라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을 아오.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은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하나쪽에 꿈으라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을 아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을 아오. 수아진이 부른 파초를 들었습니다. 평화를 소망하면 할수록 여전히 분단의 벽을 허물지 못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서곤 합니다.
해마다 6월이면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꿈꾸지만 그날이 언제 일는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분단을 넘어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의 끈은 한시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요즘 젊은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서 통일에 대한 인식과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이 좀 더 깊이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소망을 더 뜨겁게 가져갈 수 있도록 어른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분단의 아픔과 그 극복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시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시인가요? 네, 변상학 시인의 시 복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복대, 변상학. 척추골 제거 수술을 받은 아버지, 복대에 의존한 지도 며칠이다. 처음 화장실 수발을 드는 날, 성긴 흰 솔밭에 설이 맞은 끈물 고추를 보았다. 한때 한껏 부풀어 북에도 남에도 뿌렸던 그 씨앗 주머니, 태엽이 다 풀린 시계추로 흔들렸다. 인공 척추를 나사못으로 의지해서라도 한치의 생을 감아내고 싶었던 아버지. 고향 북녘 소식이 궁금해 전문 청각으로 한껏 높인 텔레비전 볼륨에 놀란 병실 유리창 진저리를 친다. 병상에 누워 가물가물 TV를 보시던 아버지. 곧 경의선 개통이 될 것 같다는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아 고향의 달이라도 떠오른 것일까. 돋보기 넘어 처졌던 눈가에 달빛이 내려앉는다. 귀향의 실마리에 지팡이 같은 밀대를 잡는다. 치렁치렁 밀대에 얽힌 생명선을 타고 떨어지는 링거액. 망향의 눈물처럼 온몸으로 받으며 물리치료실로 간다. 한 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떨어지는 아버지의 메마른 독백. 내 허리에 복대를 풀었을 때 38선 허리도. 네, 변상학 시인의 시 복대를 읽어봤습니다. 시인은 척추골 제거 수술을 하고 복대를 찬 채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투영하여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대를 풀고 퇴원하는 날 휴전선 철조망도 거치고 보고 싶던 고향 땅도 갈 수 있다면 링거액처럼 방울방울 떨어지던 아버지의 눈물도 말끔히 지워지겠죠.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는 통일의 그날, 하지만 우리가 소망과 기도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날은 우리들 앞에 성큼 다가서겠죠. 아픈 허리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도 정겨운 추억으로 남겠죠. 오늘도 시인의 마을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휴전선의 철조망이 거칠 그날도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끝으로 강산해가 부른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들으며 시인의 마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김지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